오늘이 1월 30일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부유단감나무인데 묘목 심은 지 대략 2년 10개월 정도 되는 유목인데 가지를 벌려주다가 가지가 찢어진 곳이 있었는데 찢어진 부분이 어떻게 치유되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이런 유목기에 감나무의 주지를 어떻게 연장해야 하는지 이런 어린 감나무의 겨울 전정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22년 3월 12일에 감나무 묘목을 심고 여기 40cm 여기서 여기까지 40cm에서 주간을 잘랐는데 이렇게 심었죠. 그 다음에는 이 주간을 잘라줘야 됩니다. 요까지를 해서 잘라주겠습니다. 잘랐거든요. 이렇게 자르고 나니까 대략 한 40cm 정도 잘랐네요. 이렇게 3월 12일 한 그루에 단감나무를 심었습니다. 40cm에서 잘랐는데 자른 부위 바로 밑에 있던 눈에서 가지가 나왔거든요. 가지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가지가 4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한 4개의 가지를 가져갈 생각인데 1개, 2개, 3개, 4개 가지가 배치가 잘 돼 있죠. 간격이 적당하게 배치가 잘 돼 있습니다. 요 반대 서로 반대잖아요. 서로 반대 균형 있게 잘 배치돼 있죠. 3개 가지를 만들 때는 이 가지 간격을 120도, 110도, 120도 그럼 360도가 되잖아요. 그 3개 가지가 딱 균형 있게 가는 건데 뭐 생각대로 잘 안 될 수는 있지만 감나무는 분지 각도가 좁을수록 잘 찢어지거든요. 근데 요거를 조금 이 가지를 좀 키우기 위해서 24년 2월 14일에 겨울 전정을 할 때 요 가지를 좀 벌려주려고 벌리다가 이게 찢어졌습니다. 여기 찢어진 부위거든요. 찢어진 부위인데 붙여서 이렇게 묶어줬더니 보니까 붙었습니다. 아물었거든요. 좀 아물었어요. 아물은 표가 보이죠? 이렇게 좀 아물었잖아요. 이만큼 찢어졌는데 요 찢어진 게 요를 묶어만 줘도 이게 좀 아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가지가 있었는데 이 가지는 여기서 잘라줬습니다. 왜냐면 24년 6월 5일입니다. 이 가지가 상당히 괜찮은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찢어졌기 때문에 이 2개 가지를 가져가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자라서 쭉 크면 이 무게를 못 이길 것 같아요. 이 하나만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나가 좋으니까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리고 좀 어리지만 밑에 있는 이거를 키우는 수밖에. 지금 이렇게 좀 묶어놓은 형태니까 좀 살아 있어야 되니까 요거를 일단 잘라 놓으면 요거는 키울 게 아니고 살아있는 형태만 해놓고 나중에는 여기다가 잘라버려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만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자른 부위에는 이제 상처가 안 물도록 요걸 발라놓습니다. 톱신 페트를 발라놓습니다. 상처가 아무래도 왜냐면 이 가지가 계속 크면 이 무게에 의해 가지고 더 안 아물고 벌어질 것 같아서 그냥 이 가지는 포기를 해버린 거죠. 아니면 이 폐 자전거, 폐 타이어 튜브를 이용해 가지고 제 구독자 분께서 이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이런 폐 튜브, 자전거 폐 튜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묶어주면 잘 아문다, 찢어진 부분이 잘 아문다 라고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폐 타이어 튜브를 가지고 묶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안 물었습니다. 그냥 주간형으로 키우면은 이게 묘목이면 이게 주간 아닙니까? 이 주간을 계속 이렇게 키워 나가는데 아예 어릴 때부터 개심자연형으로 키우기 위해서 부목을 이렇게 설치하고 가지를 유인하면서 개심자연형으로 키우고 있거든요. 개심자연형이란 가운데 공간을 많이 두어서 햇빛이 각 가지마다 골고루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개심자연형은 3개 아니면 4개 주지를 키우는데
이거를 주간이라 그러고, 이 주기둥이죠. 기둥에서 나온 가지, 이게 주지가 되는데, 이 주지수를 3개 아니면 4개 정도 가져가는데, 보통 3개를 많이 가져갑니다. 주지수를 개심자연형으로 키울 때. 그 3개 가지가 모두 골고루 햇빛이 잘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가운데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햇빛도 잘 들어가고 바람도 잘 통하니까, 바람이 잎을 살랑살랑 흔들어주면은, 정산이 잘 되면은 뿌리로부터 물을 잘 빨아 올리니까 양분을 많이 먹는 거죠. 그래서 햇빛이 잘 들어가고 바람이 잘 통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게 개심자연형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무일 때부터 개심자연형으로 키우기 위해서 가지들을 이렇게 유인을 했습니다. 유인을 한다는 건 묶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쭉 묶어가지고 가지를 눕혀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죠. 이 가지가 자란 거 보면 여기서 잘랐지 않습니까? 잘라가 여기서 가지가 나왔죠. 이 가지가 자란 거 보면은 얼핏 봐도 요거를 요렇게 눕힌다고 하면 2m 가까이 자랐죠. 이게 2년 10개월 된 가지가 2m 정도 자랐으면 많이 자란 거 아닙니까? 이 가지들은 항상 가지가 위로 크는 성질이 있거든요. 위로 크면 이렇게 옆으로 눕힐 수가 없죠. 인위적으로 묶어서 뭐 대나무를 해도 좋고 유인목을 이렇게 해서 묶어서 눕혀주는 거죠. 묶어서 눕혀주니까 어느 정도 곧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곧게 좀 자라갈 수가 있죠. 이렇게 계속 이제 연장을 할 텐데, 이렇게 연장을 해도 이 높이가 3m 이하가 되게, 3m 이하가 되면은 한 70% 정도는 서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 30% 정도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수고를 낮춰주기 위해서. 수고란 이 나무 높이죠. 나무 높이를 낮춰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나무는 수고가 엄청 높거든요. 이 높아가지고 사다리를 이용하지 않으면은 감을 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직 전정이 안 됐는데, 거의 한 3, 40년 된 나무인데, 그때 당시에는 나무를 좀 촘촘하게 심었죠. 면적당 많은 나무를 심다가 보니까, 촘촘하게 심다가 보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퍼지게 키우면 옆에 감나무가 다치고 하기 때문에 좀 좁은 면적에 많은 나무를 심고 하다 보니까 장단점은 있긴 있는데, 옆으로 키우는 거 하고 이렇게 위로 키우는 거 하고, 위로 키우는 걸 주간형이라 그러는데, 이게 주간 아닙니까? 주기둥 아닙니까? 주기둥을 계속 키워나갔죠. 이렇게 키워나갔죠. 그런데 주기둥을 키워나가면 밑에 부분에 가지가 잘 안 나옵니다. 햇빛을 가리거든요. 햇빛을 가리면 이 밑부분에는 가지가 별로 없고, 왜냐면 햇빛이 가리기 때문에 가지가 햇빛을 보면은 이런 가지, 이런 데서도 숨어 있는 눈에서도 나오거든요. 가지가 나오는데, 햇빛을 가지가 나왔다 하더라도 위에 잎들이 아래를 가려버리면, 그늘이 되면은 말라 죽어버리거나 아주 약한 가지가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나무는 여기다가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여기 잘라버리고 가운데를 넓게 해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지는 여기 이렇게 가지가 잘 나왔잖아요. 가지가 밑인데도 잘 나온 이유는 여기가 햇빛을 잘 받거든요. 앞에 나무가 없으니까 햇빛을 받으니까 가지들이 나옵니다. 이게 주지고, 주지에서 옆으로 나오는 게 이게 부주지입니다. 주지, 부주지라고 하거든요. 부주지를 선택할 때도 이와 같이 등에서 나오는, 위쪽에 이런 나오는 것들을 부주지로 선정하면, 이게 감나무는 정부우수성이라 해서 위쪽에 있는 가지가 수직으로 보는 가지가 항상 잘 자라거든요. 이게 쭉쭉 자라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오는 영양분을 여기서 먼저 먹어버리면 이게 더 굵어져 버리고, 이 뒤쪽은 이 뒤가 약해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부주지로 선택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가지들은 잘라야 됩니다. 요 등에서 이렇게 나오는 가지보다, 또는 밑에서 나오는 요런 가지보다 요 옆에서 나오는 요런 가지를 부주지로 선정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요런 건 괜찮죠. 부주지로서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주지를 붙일 때 주간이죠. 여기서부터 50cm 간격, 50cm 간격에 한 50cm 간격에서 1부주지를 붙이면 좋거든요. 근데 저는 한 60cm가 됩니다. 60cm에서 1부주지가 나왔습니다. 이걸 선택하면 되거든요. 요 1부주지가 나오고 한 40cm 정도에서 2부주지를 붙이면 되거든요. 붙이면 되는데 요게 괜찮긴 한데 같은 방향으로 놔두면 안 되거든요. 반대 방향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요것보다 요게 좋습니다. 좀 40cm가 넘지만 요거를 2부주지로 만들면 됩니다. 그럼 부주지는 몇 개를 만드느냐? 한 개 주지에 2개 내지 3개. 물론 이제 이 주지가 계속 연장해 가면서 한 50cm 간격으로 부주지는 붙여 나가면 되는데, 오른쪽 이 방향에서 하나 만들어서니까 이제 요 방향, 반대 방향 거를 선택해야죠. 그럼 이것들은 다 잘라야 돼요. 옆에서 나오는 눈이니까 괜찮은 거죠. 놔두면 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자를 겁니다. 그리고 다른 가지들, 요런 가지들도 제1부주지를 여기도 오른쪽에 만들었으니까 여기도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야죠. 근데 이 주지를 좀 키워놔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만들 필요는 없고 서서히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공간 면적이 넓고 좋을 때는 이런 부주지들을 만들어서 하면 좋고, 저는 공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가지들, 부주지 개념이 아니고 요 짧은 척지들을 30cm나 40cm 간격으로 요런 척지들을 계속 붙여가지고 요런 척지에 요게 결과 모지가 되게, 그 결과 모지에서 결과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키울 생각입니다. 나중에 부주지 이건 자르면 되니까 이왕 나온 거는 좀 만들어 놓고, 부주지는 그렇게 붙이면 되고, 우선 이 주지를 연장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주지를 계속 연장을 하면서 키워야 되는데, 주지를 연장을 하려면은 이 끝을 잘라주는 게 좋거든요. 유목의 경우에는 주지 선단의 전정은 주지가 빨리 연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강하게 전정을 해줍니다. 감나무는 자르면 자라고 그대로는 자라지 않습니다. 자름 전정은 수세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속금 전정은 수세를 안정시킨다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주지의 선단은 착화시키지 않게 하고 자름 전정을 실시해서 주지를 곧게 자라 나가게 해야 되지요. 무조건 잘라줘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잘라야 될까? 이게 궁금해지거든요. 그럴 때 그 기준이 여기 보면은 작년도 겨울 전정할 때 아래 눈을 두고 한 1cm 정도 잘라버리면 아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래에서 나와가지고 원래 자란 게 요겁니다. 이렇게 보이죠? 신초가 이렇게 자라는 것도 대략 한 7월 초 정도까지 자라고 나면 좀 멈췄다가 영양이 좋거나 감을 달지 않고 놔두면, 제가 감은 다 따버렸거든요.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아직은 어린 나무라. 오늘이 5월 28일입니다. 이제 감이 좀 달리긴 하네요. 어릴 때 이렇게 감을 달아놓으면은 나무가 잘 안 크거든요. 하나도 안 달고 다 따버립니다. 다 따버릴 거니까 이렇게 따면 되죠. 오늘이 11월 7일입니다. 감을 한참 따내고 있는데 감을 다 솎아내버렸는데 여기 한 개가 달렸네요. 지금 잘 익었죠. 손가락으로 해보면은 이게 엄청 남잖아요. 요거를 따서 맛이나 한번 보겠습니다. 멈췄다가 다시 또 자랐습니다. 여기 2차 생장 한 곳인데 이제 요렇게 자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자란 신초가 자란 길이에 20%를 잘라내면 되니까, 그럼 한 요 정도, 이도 뭐 가지도
별로 실하지도 않고 자르면 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눕혀줘야 되는데 이렇게 묶어서 눕혔잖아요. 눕혀주는 시기가 신초가 이렇게 자랄 때는 요렇게 위로 요렇게 자랍니다. 위로. 가만히 놔도 안 묶어주면 여기 위로 요렇게 자라거든요. 위로 요렇게 자라는데 이걸 눕혀야 되는데, 눕히는 시기는 요게 약간 갈색으로 변하고 그럴 때 눕히면 잘 눕혀집니다. 안 부러지고. 이게 너무 목질화가 돼버리면 이게 눕히면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과 같이 겨울 전정을 할 때 눕히면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유인은 수액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가지가 휘어질 수 있는 3월 하순쯤에 실시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20% 정도를 잘라야 되는데, 자를 때는 아랫눈을 기준으로 해서 잘랐다면 그 다음에 아랫눈 자르고, 그 다음에 요 위로 보는 윗눈을 자르고 또 아랫눈을 자르고, 이런 식으로 쭉 연장을 해 나가면 좋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높아진다 싶으면 아랫눈을 선택하고, 또 낮아진다 싶으면 위쪽에 있는 이 눈을 선택하면 위로 이렇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위쪽 눈을 잘랐다가 아랫눈을 잘랐다가 위쪽 눈을 잘랐다가 하면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곱게, 주지나 부주지는 도중에 이렇게 굽은 곳이 없이 선단부까지 곱게 신장시켜서 양분과 수분 그리고 생장 호르몬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 아랫눈 괜찮게 나오거든요. 아랫눈이 괜찮게 나오니까 여기다가 자를 겁니다. 한 1cm 정도 남기고 여기다가 자르면 여기에서 요 밑에 눈에서 가지가 나와서 또 이렇게 연장돼 갈 거거든요. 주지가 튼실하게 자라고 있으면 뭐 끝눈 정도만 잘라도 되고, 좀 적게 잘라내도 되고, 자라는 걸 봐가면서 절단 전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아랫눈을 남기고 자릅니다. 한 1cm 정도 남기고 잘라버리거든요. 자르고 요 위에 눈은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요 밑에 눈을 나오게 하면서 이렇게 키울 거니까 요 위에 나와봤자 필요 없거든요. 요는 지금 제거해버려도 됩니다. 요 밑에 눈이 있다 하지만 나오면 또 나무는 요 위로 요렇게 자랍니다. 자라면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주지를 연장하기 위해서 선단부 전정 방법이었고, 감을 달고자 하는 결과 모지의 전정 방법과 구별을 해야 하는데, 결과 모지는 작년에 자란 1년생 가지이고, 이 결과 모지에서 올해 신초가 나오면서 감이 달리거든요. 결과 모지 전정할 때 가지 끝에서부터 아래로 4개 정도까지 눈에서 나오는 신초에서 감이 달리니까 중간을 잘라버리면 감이 안 달린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과 모지에 끝눈을 1개 내지 2개를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고, 자르지 않고 그냥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 모지에 끝눈을 잘랐을 때와 자르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은 있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올려놓은 영상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영상이 길어지는 관계로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가지들이 너무 많으면, 영양분을 빨아먹어 버리면 이 주지가 자라는데 지장을 받겠죠. 이 가지들은 잘라줍니다. 특히 요 위로 가는 눈, 위로 뻗은 가지, 수직으로 위로 뻗은 가지는 영양을 많이 빨아먹거든요. 이런 가지 제거하고, 또 밑으로 가는 가지, 밑으로 자라봤자 소용없잖아요. 자르고, 또 뭐 이런 거 아직은 잘라도 됩니다. 잘라버리고. 이것도 이제 부주지 격인데 또 나갑니다. 요것도 요 자란 길이에 한 20% 정도 잘라내버리면 됩니다. 요 눈을 두고 잘라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나가겠죠. 요 위로 가는 요런 정도만 자르고 장가지라도 놔두고, 여기도 이만큼 좀 잘라버리고요. 이것도 잘라버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요 부주지가 요 주지보다 더 굵어지면 안 되거든요. 지금은 이게 부주지가 좀 더 주지보다 가늘죠. 괜찮은데 굵어지면은 아예 잘라내야 됩니다. 그럼 이게 부주지가 더 굵어져 버리면 이 주지가 자라는데 지장을 받습니다. 이제 위에서 이렇게 전정해 내려가면 이거 필요 없죠.
필요 없고, 주지는 계속 뻗어나가는 이 주지 끝은 감을 달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달린다 하더라도 감을 따버릴 거거든요. 감을 달면은 감 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가지가 처지게 되면은 딱 처지는 그 부분에서 정부세성이 눈이 있으면 이렇게 도장지가 올라오면서 크거든요. 그 도장지가 뒤쪽에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 버립니다. 이제 부주지를 여기서 하나 만들었으니까 요쪽만 가면 되니까 요건 자르고 요것도 잘라버리고, 그러면 2개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요 2개의 부주지를 중심으로 할 텐데, 그렇지만 아직 나무가 어리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잘라낼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놔둡니다. 이게 쫙쫙 나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 자르고, 여기도 요 가지가 있으니까, 작지만 요 가지가 있으니까 옆으로 너무 많이 안 가게 하기, 옆으로 본격적으로 키운 가지는 이게 있으니까, 부주지 1부주지 2부주지 이게 있으니까 여기는 여기서 잘라버립니다. 요 잔가지가 있어도 이 주지에는 요 결과모지에 1개만 달 생각입니다. 단축을 해서 길이도 짧게 해놨기 때문에 감이 달린다 해도 과일 무게에 의해서 이 가지는 밑으로 축 처져도 상관이 없는 가지거든요. 부주지를 이미 선정해놨고 이 가지는 내년에 잘라버려도 상관이 없는 가지거든요. 이런 가지들은 좀 잘라버리고 여기도 이게 필요가 없겠죠.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자르고, 여기는 아예 이걸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죽어버릴까 싶어서 이렇게, 이게 아무렇긴 하지만 이게 죽어버리면 썩을까 싶어서 그냥 여기는 살려주는 정도만 하면 되니까 이런 가지들은 이제 잘라내고 여기도 이렇게 잘라놔두고 안 죽게만 할 정도로. 여기는 이 가지는 놔둬도 괜찮겠죠. 장가지니까. 왜냐하면 잎을 확보하기도 하고, 이런 가지들 또 놔두면 잎술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나갈 테니까 이런 가지들 놔두고, 이렇게 되면 이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이렇게 좀 정리가 되거든요. 그 다음 이 가지는 키워야 하니까 요 눈을 놔두고 이렇게 자르면 또 여기서 또 쫙 나오거든요. 여기는 2개니까 이 2개를 그냥 묶어 놨는데 이거를 이제 풀었으니까 여기를 잘라버립니다. 요걸 키우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원래 큰 가지 아닙니까? 원래 큰 가지니까 한 20%를 자르면 요만큼, 아랫눈을 기준으로 해서 아랫눈을 남겨놓고 이렇게 자르면 대략 한 1cm 위에 잘랐거든요. 그럼 요게 탁 자를 겁니다. 자르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뭐 특별히 손볼 게 없죠. 가지들도 약하니까 좀 가지들이 있어야 되니까 특별히 손볼 게 없고, 뭐 장가지들 그대로 놔두면 밑으로 가고 뭐 이런 거는 좀 자르고, 위로 가는 게 있으면 자르고 그냥 놔두고, 뭐 이런 것들은 좀 놔두고. 또 이 가지는 그거 아닙니까? 부주지격 아닙니까? 이 오른쪽에 부주지 하나 놨죠. 똑같이 여기도 오른쪽에 놔두면서, 이것도 너무 기니까 이렇게 연장을 해 가야 되니까 이것도 자를 때 이것도 밑에 눈을 기준으로 해서 좀 좋은 거 골라서, 여기 아래쪽에 눈이 요게 좀 괜찮으니까 여기서 잘라버리고, 여기서 잘랐어. 요 좀 괜찮으니까 요 아래 눈이 좀 괜찮아서 여기 잘랐거든요. 여기는 뭐 이 가지가 필요 없겠고, 이 가지는 필요가 없겠고 잘라버렸고, 여기서 보면 요걸 키워야 되니까 한 요 정도 잘라놓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여기는 요 눈을 두는 게 더, 밑에 눈이 좀 없으니까 약간 옆에도 괜찮거든요. 요걸 두고 잘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요 눈이 나와서 이렇게 계속 연장이 돼 갈 거고, 이건 자르는 게 좋겠죠. 왜냐면 이게 커야 되니까. 이거 경쟁 아닙니까? 이 가지와 이 가지 경쟁이니까 잘라버리고, 너무 복잡하니까 가운데 하나 자르고,
요까지 잘라도 되겠습니다. 요까지 자르고 요거는 뭐 놔두고 요게 쭉 크겠죠. 요런 거 잘라버리고 요거 밑으로 가니까 이 가지도 잘라도 물론 여기서 감을 달아도 됩니다. 이 가지는 좀 놔뒀다가 이 가지는 놔뒀다가 여기다가 감을 뭐 하나 정도 달아도 됩니다. 이제 3년차가 들어가니까 2년차까지는 달린 감을 다 따버렸고 올해는 3년차에 접어드니까 3년차인 올해에도 감이 맺히면 대부분 따버리고 한 주지당 1개 정도만 감을 달아서 영양 생장과 생식 생장의 균형을 맞춰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세력이 약한 데 비해 너무 많이 달거나 하면 나무가 안 자라거든요. 또한 세력이 너무 좋은데 감이 안 달리면 도장지가 많이 올라오니까 10개 이하의 감만 달고 4, 5년 차부터 감을 조금 달 생각입니다. 별로 어린 나무기 때문에 가지를 많이 잘라낼 건 없습니다. 이 정도만 잘라 놓으면 됩니다. 3년생 나무는 아직 어림으로 지나친 전정을 피하고 균형 잡힌 형태를 만드는 것이 좋지요. 겨울 전정은 이 정도 해놓고 한 번에 싹 잘라버릴 필요는 없죠. 새로운 가지들이 나올 때 잎이 우거지고 햇빛을 가리는 것이 있다 그럴 때 하계 전정 때 가지를 솎아내주면 되거든요. 지금까지 3년 정도 되는 유목기 단감나무 전정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